안녕하십니까. JP 희망캠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홍준표 후보 제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성철입니다. 제주 도민과 그리고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최종 경선과 관련한 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 모바일 투표가 있고 3일 4일에는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또 ARS를 통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최종 경선의 의미를 도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고 안정적인 정권 교체는 흠이 없고 도덕성이 검증되고 강한 추진력이 있는 그런 후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선택해 주십시오. 옆에서 열심히 도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또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김방훈 전 제주시장님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맡았는데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의미, 또 선거 캠페인의 방향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랄까 의지랄까 하는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4년 반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전기료 인상 이런 게 다 이어졌고요. 아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아파트값이 이렇게 올라서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결코 이거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거나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권력을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은 오로지 정권 교체를 해내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제주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인데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가진 후보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와 새로운 비전이 함께 할 수 있는 후보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홍준표 후보가 정치를 26년 했는데 저도 짧게나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 출마도 해봤지만 도에서 일도 해봤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행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했고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했고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또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경남도지사로서 종합행정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얻은 어떤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절대 불가결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검증된 행정 능력, 검증된 추진력이야말로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는 구악을 척결하는데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사법적으로 처단하고 평가하고 파헤치는데 좀 약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체계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에서 먼 곳에서 활동을 해온 분이 대통령으로 앉았을 때 검찰에 대한 사법적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그러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 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임 정권의 비리를 우리는 고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를 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후보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당장의 사법체계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이 다시 그 사법의 수장이 돼서 총괄적인 지휘를 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구악을 척결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어도 부작용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도 전임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새롭게 우리가 파헤치고 심판하는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그런 측면에서도 전 홍준표 후보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홍준표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장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협상을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북미 협상이든 남북 관계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못 해왔고, 이제는 이제 북의 핵이 완성 단계,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도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이냐,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독자적인 핵무장까지도 고려하는 배짱과 결단과 배짱,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한다면 차기 정부 5년이 대한민국 안보의 틀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홍준표가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적 핵무장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 그걸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배짱, 저는 홍준표 후보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 우리가 보는데요. 국민들한테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의 선거 전략이다, 그건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건데, 부자에게는 자유, 그리고 서민에게는 기회, 전 이걸로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비틀거리고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아주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람들이 단순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많이 양산되고 전락되는 이 상황은 국가가 너무 심각하게 경제에 개입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시 말하면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그런 시장 질서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게끔 하는 그런 국가 정책의 방향을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이 부자에게 자유다, 이런 뜻이고요.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쨌든 재정의 한계성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회의 패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패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성 귀족 노조의 폐해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 하나만 보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이번 대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정상화하겠다, 그 정상화의 기조는 부자에게 자유, 서민에게 기회, 이걸로 집약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후보가 91년도에 제주지검에서 검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4.3과 관련해서도 해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다 그래요. 고창훈 교수하고 만나서. 그런데 이분이 8월 30일 날 제주도 오셔가지고 그 제주도당 당사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시는데, 라스베가스식 카지노 개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좀 새로운 뉴스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본질적인 뜻은 뭐냐,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 컨벤션 도시로 한번 키워보겠다. 제주도만큼 한 곳이 없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컨벤션 산업인데, 이런 컨벤션 산업을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보니까 초기에는 카지노로 시작했는데 이젠 카지노 비중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컨벤션 문화산업 이런 게 엄청나게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발전했는데, 그 모델을 한번 제주도에 적용한다면 제주도도 컨벤션 도시로 성장하는 어떤 도약대로 카지노를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제주 지역에 부정적 정서가 있어서 지난번 토론에 오셔가지고 도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 컨벤션 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 육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제주 4.3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위자료 보상보다 더 나간 배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든지, 또 제주 4.3 추념식에 보수정당 대통령이 되면 처음으로,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정당의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추념식에 오지 않아서 도민들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섭섭해하고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보수정당 대통령으로서 홍준표 후보가 돼서 4.3 추념식에 참석해주는 그 자체로 우리가 늘 제주가 4.3에 관련해서 화해와 상생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셨다면, 이번에 홍준표 대통령이 돼서 추념식에 참석해 준다면 말 그대로 우리 제주 4.3의 회원을 통한 화해와 상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도민들의 정서적 응어리가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하세요. 이분이 뭘 하면 그냥 인정할 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송 토론회 같은 데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보면 그거 맞습니다. 그때 여성 관련해서 여성 비하 뭐 해서 여성 표 별로 못 받지 않냐니까 맞다고. 실제로 저도 대화를 한 몇 번 해봤는데요. 되게 심플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국가정책 결정할 때 왜곡이 없어요. 이런 성격이요. 예를 들면 애매하게 얘기하면 주변의 참모들이 해석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어떤 국가정책의 방향을 얘기할 때도 솔직하게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국정의 혼선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정치 행태 측면에서는요, 26년 정치를 하시면서 탈개보, 무개보 이 정치를 해왔다고 늘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홍준표 개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도 있었는데, 대표도 지내고 원내대표도 지내고 대선 후보도 지내고, 그런 개보를 일부러 챙기고 만들고 조직을 또 구축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2030, 40의 젊은 당원들이 대거 들어와서 국민정당으로 지금 거의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대권을 잡아가지고 패거리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배타적인 경계를 짓는, 그렇게 해서 정당을 또 장악하는 이런 구태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이 정상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탈개보의, 무개보의 리더십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난 한 몇 년 동안 정치를 해봤는데요. 제주도당의 사고 도당 사태라든지, 또 제주시 각 당협위원장 사고 당협 지정, 그리고 당협위원장 공모 지원, 또 탈락, 이런 걸 경험하면서 무개보, 이 세력이 없는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뼈저리게 어렵구나,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전 어떤 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걸어온 정치 여정과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경험했던 정치적인 어떤 시련이 좀 많이 닮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당이 실력과 경쟁, 공정한 경쟁이 보장이 되는, 그렇게 해서 노력과 성실과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개혁을 하는데 지원 역할을 해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긴장을 계속하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선거는 지는 거잖아요. 골프나 선거는 고개 드는 순간 진다고 그랬는데, 저희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임원들이 정말 이심점심으로 서로 독려하면서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의 장점을 계속해서 알려가는 그런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오전에도 저희 선대위 회의해가지고 즉시
홍준표 후보가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자기의 멘토는 문맹, 글을 못 읽는 엄마가 제 인생의 멘토다, 이런 말씀을 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책임 당원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선대위 많은 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단합을 해서 지금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고요. 경선 이후에도 이러한 단합력이 원팀을 이루는 큰 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원팀은 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경선 과정에서 상호 검증이라든지 또 상호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의 검증과 비판이 없이 아주 수권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고 하는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 그 상호 비판과 검증의 주된 목적이 정말로 우리 당의 건강하고 경쟁력 있고 그런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의를 서로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선대위도, 제주 지역에서도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된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을 도왔던 그 선대위 분들도 당연히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함께 하는데 조금의 걸림돌이라도 있다면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치우는데 제가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